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한파는 지금 많이 물러가서 날씨는 따뜻하죠. 그래도 또 겨울이다 보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 찍을 거는, 자, 계묘년의 무토일간의 무게합, 그죠? 그리고 정화일간의 정계충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 충을, 천간충은,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이론이 많은데, 하여튼 천간은 이 충울자를 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무토일간부터 보면, 자, 무토는 계묘년 무게합이 되죠. 무정지합이라고 해서 인정이 없다, 뭐 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통변에서는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무토의 특성을 보면, 무토는 사막과 같은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무토는. 그리고 대지에서 높이 솟은 큰 산 또는 잘 무너지지 않는 성벽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뭐 신용도 있고 중립적인 것을 잘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무래도 강직하고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뭐 고집, 신앙심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을 하는 이유는 제가 무토일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무토는 또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혹에 잘 넘어가요. 무토들이. 유혹에 잘 넘어가고 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득실을 따지다가, 내가 득과 실을 너무 따지다가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게 무토의 특성이다. 그래서 무토일간들은 항상 명상이나 사색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본연의 모습을 찾고 또 인격을 완성해 가고,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은 무토일간은 계묘년에 요렇게 합을 하잖아요. 천간에 합을 하죠. 이 계수는 어찌됐든 샘물과 같은 거거든요. 맑은 샘물요. 계곡에 흐르는 물이죠. 그래서 큰 산에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형상으로 볼 수도 있고, 가물어져 있는 산이나 들판에 아니면 비가 내리는 형상,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개수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진토를 보면 지지에 을개무가 있잖아요. 자, 진토 하나가 이 무토하고 개수하고 다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게합이라고 하는 것은 진토의 모습을 보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진토라는 것은 임묘진으로 와서 사오미로 가니까 여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름으로 가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합을 하면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화로 변한다, 화를 생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게합 화를 얘기하는 건데, 또 뭐 이런 이론도 있어요. 사막에 개수랬기 때문에, 무토라는 사막의 개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 석유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화기가 치상하다 해서 화로 변한다, 이런 이론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게합을 해서 합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게합이 합화가 된다는 것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내가 일간이기 때문에. 사실 일간은 합은 잘 하지만 합화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월에 따라 또 틀리고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또 댓글로 막 남기지 마시고요. 예. 일간은 합화는 잘 안 됩니다. 그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합화가 되는 조건은. 합화에서 내가 무토가 화로 변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지지가 예를 들어 뭐 다 화로 이루어졌다거나 전부 다, 그러면 또 또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온연한 무게 합의 기운만 보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 무토가 개수를 보면 무게 합이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하면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내가 숨 쉴 구멍이 생기는 거고, 활동력이 강해지고, 내가 뭔가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하기는 좋은 운이죠. 이 천간의 합이라는 것은 끌림, 당김 뭐 이런 거예요. 집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무토일관들은 재성과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계묘년에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죠. 내가 창업을 해볼까? 아니면 또는 부업을 해볼까? 투자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고 다른 방향에서 내가 지금 현실에 취한 다른 방향에서 재물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흥망성쇠가 갈리는 거예요. 또한 이 무토 입장에서는 저 개수가 재성이니까 이성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죠. 그래서 그 집착이 과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연애운도 되는 거고 새로운 이성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좋게 봅니다. 무토가 개수를 만난 건. 이 무토에 매화는 땅은 심리 밖에 있는 개수도 끌어오려고 하는 강한 힘이 있어요. 무조건 취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일관들은 재성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다른 일간들보다. 탐욕이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에서 이렇게 딱 들어와 주니까 내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요? 하지만 이게 합이라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 개수를 합을 하면서 내가 이게 썩은 동아줄이 될 것인지 황금 동아줄이 될 것인지는 내 원국을 보고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되지만 우선 사주가 조율하다고 한다면은 개수를 보면서 큰 기회를 얻는 겁니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해가 될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화기가 없다 아니면 좀 신약하다 이런 무토라면은 잘 따져보고 판단해야 돼요. 재성은 천간에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재성이 보이니까. 집착이 심해지는 거고. 내가 화기가 없거나 신약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재성을 취할 때는. 이럴 때 무게합이 될 때는 내가 만나던 이성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죠?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쌓아왔던 일들, 준비해왔던 일들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떨어지는, 정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무정지압으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 무게합이 되는 것은,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시기가 왔다는 거고, 생명이 싹 트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쓰임이 있는 곳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내 쓰임이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들이 정리를 하자면, 무게합이 된 거는 내가 아주 신약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좋은 작용을 한다. 시작하기에도 좋고, 연애운도 좋고, 관운도 좋고, 다 좋은 운이에요. 이럴 때는 뭔가를 내가 적극적으로 행해 본다든지, 재성이 들어왔으니까, 뭐, 여행을 떠나본다든지, 어떤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목표를 잡고 도전을 해본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좋은 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화인데, 이 정화 같은 경우는 무토는 합이 되지만 정화는 충이 되잖아요. 그죠? 이 충은 부딪힌다, 이 충도 부딪힌다 다 의미가 있지만 찌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공격한다는. 그래서 천간의 충은 찌르는 거예요. 뭘 찌르냐? 내 두뇌 정신적인 걸 찌르는 거야. 기본적으로 정화일간의 특성은 외유내강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간이기도 하고 모닥불이나 화롯불, 뭐 활화, 생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단 전개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정신적인 것들을 건드려 준다는 겁니다. 잠깐 이 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충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주는 항상 흉과 길이 같이 존재하고 같이 들어와요. 둘의 관계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충은 나쁘다, 합은 좋다, 뭐 내가 용신운이 들어왔으니까 내 기운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무조건 이런 식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해야 되고 그런 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충의 관계 해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수극화죠. 극하는 관계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데요. 모든 충은 극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충과 극은 약간 틀려요. 그건 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 또 해보도록 하고, 천간의 충은 첫 번째로 뭘 봐야 된다? 정신적인 것들. 내가 어떤 현상에서 원인이 되는 것들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뭐에 의해서? 들어오는 운에 의해서. 수국하니까 관성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이 관성은 뭐예요? 직장도 되죠. 내 남자도 되고, 내 배우자도 되고, 뭐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의 문제로 인해서 신경 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됨을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되고, 내 이성 친구와의 인연에서 고민하고, 관계에 대해서 배우자의 갈등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책임감이나 내가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전개충입니다. 수화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 화기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고 수는 위에서 내려오는 성향 아닙니까? 정화일간 특성상 어떤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 의욕 이런 것들이 왕성할 때인데 내가 뭔가 시작을 하면 수의 기운이 눌러버리는 겁니다. 내가 추운 날씨에 이 모닥불을 피워서 몸을 좀 온기를 줘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정화가 꺼집니까? 꺼지지도 않아요. 완전 꺼지지도 않고 완연하게 살아나지도 않고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래서 전개충이 되면 여러 갈등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국에 무토가 있다면은 원국에 이게 합이 탐생만극이기 때문에 합이 먼저 되니까 충의 기운은 미약하다 보시면 돼요. 다만 이 편관이라는 것은 내가 계단이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두 계단, 세 계단씩 뛰어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급격하게. 그거는 뭘 의미하냐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출세를 의미하거든요. 자, 천간이 충될 때 출세길에 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갑자기 내가 얻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만약에 승진운이 있다. 그죠? 그러면 전개충이 될 때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다. 원국을 따져봐야 되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상관관계를 따져봐서 이 충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이 충운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기륭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내가 사주를 잘 판단을 해서 나에게 어떤 기회로 이 충을 삶을지를 잘 판단해보고 또 그런 목표나 마음가짐이 생겼다면 차분하고 침착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면 이 충을 오히려 큰 기회로 큰 복록으로 질 수도 있는 운이 충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조금 하시면서 내 사주에는 이 충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계묘년의 개수 천간끼리의 상관관계 합이나 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